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20살엔 밤 11시에 치킨을 먹고 라면까지 끓여 먹어도 멀쩡했습니다. 술을 마시고 다음날 해장국 한 그릇 먹으면 끝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상해집니다. 똑같이 먹는데 살이 찝니다. 그것도 이상하게 배만 나옵니다. 팔은 그대로인데 배가 나오고 얼굴은 그대로인데 허리띠 구멍이 하나씩 늘어납니다. 운동을 해도 잘 안 빠집니다. 굶어도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합니다. 이제 나이 먹어서 그래. 내가 의지가 약해졌나 봐. 원래 중년 되면 다 이래. 그런데 오늘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건 여러분이 게을러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의지가 약해서도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 몸이 너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맞습니다. 조금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여러분의 뱃살은 여러분 몸이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 만들어낸 결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늘 우리는 아주 불편한 진실 하나를 마주하게 될 겁니다. 왜 나이 들수록 배만 나오는가? 왜 예전처럼 안 먹어도 살이 찌는가? 왜 운동을 해도 그대로인가?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질문. 도대체 어떻게 해야 다시 내 몸의 주도권을 되찾을 수 있는가? 그런데 여기서 진짜 무서운 이야기를 하나 먼저 해드릴게요. 대부분 사람들은 살이 찌는 이유를 음식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삼겹살, 치킨, 떡볶이, 야식. 물론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훨씬 강력한 범인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나이도 아니고 유전도 아닙니다. 여러분의 뇌입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 끝날 때쯤이면 아마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아, 그래서 내가 그렇게 배가 나왔던 거구나. 그리고 그 순간부터 여러분의 몸은 달라지기 시작할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원인을 이해하는 순간 행동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할 이야기는 단순한 다이어트 강의가 아닙니다. 20대의 몸이 왜 40대의 몸으로 변하는지, 40대가 왜 갑자기 배만 나오는지, 50대 이후 왜 살을 빼는 게 생존의 문제가 되는지, 뇌과학, 생물학, 운동학, 영양학, 행동심리학, 이 모든 것을 연결해서 아주 쉽게 이야기해 드릴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 이 영상 끝날 때쯤 여러분은 아마 처음으로 자신을 덜 미워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여러분은 자기 몸을 너무 오해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먼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왜 살은 꼭 배로 갈까요? 엉덩이도 아니고, 등도 아니고, 왜 하필 뱃살일까요? 이 질문의 답은 인간 진화 역사 안에 있습니다. 수만 년 전 인간은 늘 굶주림과 싸웠습니다. 오늘처럼 편의점도 없고 배달앱도 없던 시절입니다. 먹을 것이 없었어요. 언제 다음 식사를 할 수 있을지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인간 몸은 아주 똑똑한 전략을 만들었습니다. 혹시 모르니 지방을 저장하자. 특히 복부입니다. 배는 가장 효율적인 창고였습니다. 생존을 위해 에너지를 저장하는 장소였죠. 여러분의 몸은 지금도 그 오래된 시스템을 사용합니다. 문제는 현대입니다. 우리는 굶지 않습니다. 오히려 너무 쉽게 먹습니다. 문제는 뇌가 아직도 우리를 원시인처럼 생각한다는 겁니다. 스트레스를 받는다? 위기다? 지방 저장? 잠을 못 잔다? 생존 위험? 지방 저장? 굶는다? 기근이다. 더 저장해. 놀랍게도 몸은 여러분을 괴롭히는 게 아니라 보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굶는 다이어트가 실패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경험 있죠. 한 달 굶었는데 다시 찌더라. 당연합니다. 몸 입장에서는 전쟁이 시작된 겁니다. 뇌는 말합니다. 큰일 났다. 음식이 사라졌다. 살아남아야 한다. 그러면 기초대사량을 줄입니다. 지방 저장 모드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다음 음식이 들어오면 미친 듯이 저장합니다. 특히 복부에. 그래서 살이 더 찌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개념 하나. 우리는 흔히 의지력으로 다이어트를 한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뇌과학은 말합니다. 의지력은 배터리입니다. 배터리는 닳습니다. 퇴근 후 폭식하는 이유요? 의지가 약해서가 아닙니다. 이미 전두엽 배터리가 방전된 겁니다. 직장 스트레스, 대인관계, 결정 피로, 이 모든 것이 여러분 뇌 에너지를 갉아먹습니다. 그리고 밤이 되면 뇌는 가장 쉬운 보상을 찾습니다. 탄수화물, 당분, 배달 음식. 이건 여러분의 나약함이 아닙니다. 뇌가 즉각적인 생존 보상을 찾는 정상 반응입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여기부터입니다. 여러분은 배가 나오는 원인을 음식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더 무서운 건 따로 있습니다. 바로 호르몬입니다. 그리고 이 호르몬은 나이에 따라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여러분 배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20대와 50대 뱃살은 사실상 다른 질병에 가깝습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20대와 30대는 몸이 가장 강한 시기입니다. 회복도 빠릅니다. 근육도 잘 붙습니다. 살도 상대적으로 잘 빠집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난 아직 괜찮아. 그런데 여기 함정이 있습니다. 2030의 뱃살은 예고편입니다. 진짜 영화는 40대부터 시작됩니다. 지금 여러분이 만든 생활 습관이 나중에 그대로 청구서를 보냅니다. 특히 가장 위험한 건 이것입니다. 인슐린 스파이크. 조금 어렵게 들릴 수도 있는데 아주 쉽게 설명드릴게요. 라면 먹고 콜라, 떡볶이 먹고 아이스크림, 야근 끝나고 빵과 커피. 이런 음식들을 먹으면 혈당이 갑자기 폭발적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면 몸은 놀랍니다. 혈당 너무 높다. 그리고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을 급하게 투입합니다. 문제는 인슐린이 단순히 혈당만 낮추는 호르몬이 아니라는 겁니다. 인슐린은 저장 호르몬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지방 저장 관리자입니다. 남는 에너지를 복부 지방으로 밀어넣습니다. 그래서 액상과당이 무섭습니다. 콜라, 달달한 커피, 에너지 음료, 버블티, 과일 주스. 생각보다 훨씬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포만감 없이 칼로리를 밀어넣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 그럼 굶으면 되나요?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굶으면 몸은 기아 모드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더 저장합니다. 2032 해야 할 첫 번째 전략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먹는 시간을 통제하는 겁니다. 최소 12시간 공복, 가능하면 14시간. 예를 들어 저녁 8시에 먹었다면 다음날 아침 8시 이후 먹기. 이 작은 습관 하나가 인슐린 민감도를 바꿉니다. 그리고 운동. 여기서 대부분 사람들이 또 실수합니다. 1시간 걷기만 합니다. 물론 좋습니다. 하지만 젊을 때는 근육을 만드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근육은 지방을 태우는 공장입니다. 근육이 많을수록 가만히 있어도 칼로리를 씁니다. 그래서 2030은 반드시 근력 운동이 들어가야 합니다.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스쿼트, 플랭크, 푸시업, 짧고 강하게 주 3회 20분만 해도 됩니다. 특히 플랭크는 복횡근을 깨웁니다. 복횡근은 말 그대로 천연 코르셋입니다. 배가 앞으로 밀려 나오는 걸 잡아줍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사람이 또 묻습니다. 운동하는데 왜 안 빠질까요? 좋은 질문입니다. 그리고 그 답은 40대부터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40대 이후부터는 게임의 규칙 자체가 바뀌기 때문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분명 아침엔 오늘부터 관리해야지 다짐했습니다. 그런데 점심쯤 되면 달달한 커피가 당기고 오후 3시만 되면 갑자기 집중력이 무너지며 빵이나 과자를 찾게 됩니다. 밤이 되면요. 오늘 스트레스 받았으니까 치킨 하나쯤 괜찮겠지. 그리고 자기 전 배를 만져보며 한숨을 쉽니다.
왜 나는 이렇게 의지가 약할까? 그런데 말입니다. 당신 의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당신 몸속에서 이미 지방 저장 모드가 켜져 있었던 겁니다. 2030세대 뱃살의 핵심은 단 하나입니다. 바로 혈당 스파이크입니다. 쉽게 말하면 혈당 롤러코스터죠. 라면, 빵, 떡볶이, 달달한 음료. 이런 음식이 몸속에 들어오면 혈당이 갑자기 치솟습니다. 우리 몸은 놀랍니다. 큰일 났다. 당이 너무 많다. 그 순간 등장하는 호르몬이 있습니다. 바로 인슐린입니다. 인슐린은 착한 호르몬이 아닙니다. 정확히 말하면 너무 착해서 문제예요. 남은 에너지를 어떻게든 저장하려 합니다. 특히 어디에 저장할까요? 배입니다. 복부입니다. 뱃살입니다. 왜냐하면 가장 저장 효율이 좋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야식 먹고 바로 자면 생기는 변화가 있습니다. 눈 뜨면 몸무게가 늘어난 게 아닙니다. 몸이 이 사람 또 굶을지 몰라 하며 에너지 비축 창고를 만든 겁니다. 나는 적게 먹는데 왜 살찔까? 혹시 적게 먹는 대신 폭식하지 않나요? 혹시 아침 굶고 저녁 몰아먹지 않나요? 혹시 커피는 아메리카노인데 빵 2개 같이 먹지 않나요? 뇌는 숫자를 속일 수 없습니다. 몸은 감정을 이해하지 않습니다. 생리학은 냉정합니다. 특히 2030대는 젊으니까 괜찮겠지라는 착각이 가장 위험한 시기입니다. 왜냐하면 아직 대사 능력이 좋아서 문제를 감춰주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괜찮아 보입니다. 하지만 그 습관이 40대가 되면 폭발합니다. 지금의 뱃살은 미래의 건강 청구서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의외로 간단합니다. 첫 번째, 공복 시간을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 몸은 음식이 안 들어오는 시간 동안 지방을 태웁니다. 최소 12시간, 가능하면 1416시간. 예를 들어 저녁 7시에 먹었다면 다음날 9시 이후 식사.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몸은 이 시간을 통해 저장된 지방을 꺼냈습니다. 두 번째, 식사 순서를 바꾸세요. 이건 정말 강력합니다. 채소, 단백질, 탄수화물. 이 순서 하나만 바꿔도 혈당이 훨씬 천천히 오릅니다. 놀랍게도 같은 음식인데 살찌는 속도가 달라집니다. 세 번째, 운동은 짧고 강하게. 2030대는 긴 유산소보다 근육을 활용해야 합니다. 특히 하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에서 가장 큰 근육이 허벅지거든요. 허벅지는 지방 태우는 발전소입니다. 스쿼트, 런지, 계단 오르기. 딱 20분. 그런데 꾸준히. 그게 핵심입니다. 운동 오래 해야 효과 있는 거 아니야? 아닙니다. 뇌는 작은 성공을 좋아합니다. 20분 성공하면 내일 또 합니다. 이 시간 운동하면 다음날 포기합니다. 우리가 이겨야 할 상대는 지방이 아니라 포기하는 뇌입니다. 이제 40대 이야기를 해볼까요? 많은 분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예전이랑 똑같이 먹는데 왜 살이 찌죠? 이 질문 정말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답은 아주 냉정합니다. 몸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40대부터는 몸이 여러분 편이 아닙니다. 조금 무서운 말 같죠? 하지만 사실입니다. 20대에는 밤새 술 마셔도 다음날 회복됐습니다. 야식 먹어도 며칠 굶으면 돌아왔죠. 그런데 어느 순간 배만 유독 안 빠집니다. 허리띠가 한 칸 늘어납니다. 심지어 체중은 그대로인데 배만 나옵니다. 왜일까요? 범인은 바로 코르티솔입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이죠. 40대는 인생에서 가장 책임이 많은 시기입니다. 회사에서는 실적, 집에서는 부모 부양, 아이 교육, 대출, 노후 걱정. 뇌는 매일 전쟁 중입니다. 그리고 뇌는 이렇게 말합니다. 생존해야 해. 그 순간 코르티솔이 올라갑니다. 문제는 코르티솔이 지방을 복부에 저장한다는 겁니다. 놀랍죠?
스트레스가 뱃살이 됩니다. 진짜입니다. 야근 후 폭식, 회식 후 술자리, 퇴근 후 야식. 사실은 의지 부족이 아니라 뇌가 생존을 위해 보상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40대 다이어트에서 가장 중요한 건 운동이 아닙니다. 먼저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첫 번째, 걷기입니다. 하지만 그냥 걷기 아닙니다. 핸드폰 없이 걷기, 10분만, 햇빛 보기. 이 행동 하나가 세로토닌을 올립니다. 세로토닌은 코르티솔을 안정시킵니다. 쉽게 말해 뇌를 진정시킵니다. 두 번째, 단백질입니다. 40대부터 근육은 매년 감소합니다. 근육이 줄면 기초대사량도 떨어집니다. 같이 먹어도 살찌는 이유죠. 그러니 매끼 단백질을 넣어야 합니다. 계란, 두부, 생선, 살코기, 닭가슴살, 손바닥 크기 정도. 많을 필요 없습니다. 꾸준하면 됩니다. 세 번째, 복부 운동보다 하체 운동입니다.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뱃살 빼겠다며 윗몸 일으키기부터 합니다. 그런데 복부 지방은 그렇게 안 빠집니다. 몸 전체 대사를 올려야 합니다. 그래서 하체입니다. 스쿼트 20개, 의자에서 일어났다 앉기, 계단 오르기. 하체 근육이 움직이면 몸 전체가 뜨거워집니다. 지방 연소 엔진이 켜집니다. 그리고 마지막, 제발 자기 전 야식을 끊으세요. 특히 술과 탄수화물. 이 조합은 뱃살 제조기입니다. 내가 지금 먹는 이 야식이 내일의 피곤함이 되는 건 아닐까? 내 스트레스가 배 둘레가 되어가는 건 아닐까? 40대의 뱃살은 의지 부족이 아닙니다. 몸이 보내는 구조 요청입니다. 나 좀 살려줘. 그 신호를 무시하지 마세요. 50대가 되면 몸은 아주 솔직해집니다. 젊을 때는 몸이 버텨줬습니다. 늦게 자도, 술 마셔도, 야식을 먹어도, 며칠 운동하면 돌아왔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깨닫습니다. 왜 안 빠지지? 분명 예전보다 덜 먹습니다. 오히려 소식하는데도 배는 나옵니다. 건강검진 결과표엔 처음 보는 단어들이 등장합니다. 복부 비만, 지방간, 공복혈당 상승, 고지혈증 위험, 혈압 경고. 그때부터 불안해집니다. 이러다 큰 병 오는 거 아냐? 맞습니다. 50대 이후 뱃살은 단순히 보기 싫은 살이 아닙니다. 그건 몸속 염증 공장입니다. 조금 무서운 이야기 하나 해볼까요? 복부 지방, 특히 내장 지방은 가만히 있는 지방이 아닙니다. 이 지방은 매일 염증 물질을 분비합니다. 심장, 혈관, 간, 췌장, 심지어 뇌 건강까지 공격합니다. 쉽게 말해 배가 나온다는 건 몸 안에서 조용한 화재가 계속 나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렇게 말합니다. 이 나이에 뭘 관리해? 바로 그 생각이 가장 위험합니다. 오히려 지금부터가 시작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은 죽을 때까지 변하기 때문입니다. 뇌도, 근육도, 대사도 바뀝니다. 우리가 포기하지만 않으면요. 그렇다면 50대 이후 전략은 무엇일까요? 젊은 사람 방식 버려야 합니다. 굶기, 안 됩니다. 무리한 러닝, 오히려 관절 다칩니다. 극단적인 저탄고지, 체질 따라 위험합니다. 50대 이후 핵심은 천천히 오래가는 시스템입니다. 첫 번째, 식사 순서를 바꾸십시오. 이건 정말 강력합니다. 거꾸로 식사법입니다. 채소 먼저, 단백질 다음, 탄수화물 마지막. 이 순서 하나만으로 혈당이 안정됩니다. 혈당이 안정되면 지방 저장도 줄어듭니다. 놀랍게도 같은 밥인데 몸 반응이 달라집니다. 왜일까요? 뇌가 위협을 덜 느끼기 때문입니다. 급격한 혈당 변화가 없으면
몸은 지방을 저장할 필요를 덜 느낍니다. 두 번째, 경사 걷기입니다. 50대 이후 최고의 운동. 많은 사람들이 걷기를 무시합니다. 걷는 게 운동이야? 그런데 뇌과학과 운동생리학은 다르게 말합니다. 천천히 오래 걷는 유산소는 지방 연소 효율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살짝 오르막, 경사도 510도. 딱 좋습니다. 무릎 부담은 적고, 심폐는 올라가고, 복부 지방은 서서히 태웁니다. 중요한 건 숨이 약간 찰 정도. 대화는 가능하지만 노래는 힘든 정도입니다. 그게 지방 태우는 영역입니다. 세 번째, 근육을 지켜야 합니다. 50대 이후 진짜 적은 지방이 아닙니다. 근육 감소입니다. 근육이 줄어드는 순간 대사도 무너집니다. 그래서 스쿼트입니다. 하지만 무리한 헬스장 스쿼트 아닙니다. 의자 스쿼트, 앉았다 일어나기, 딱 하루 20회. 쉬워 보이죠? 하지만 꾸준하면 몸이 바뀝니다. 우리 뇌는 반복을 사랑합니다. 작은 반복이 몸을 재설계합니다. 나는 너무 늦은 거 아닐까? 아닙니다. 지금이 가장 빠른 때입니다. 5년 뒤 여러분은 오늘을 떠올릴 겁니다. 그때 시작하길 잘했네. 아니면 후회하겠죠. 왜 그때 안 했을까? 이제 중요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왜 우리는 실패할까요? 왜 결심은 매번 무너지죠? 1월엔 헬스 등록합니다. 2월엔 안 갑니다. 식단 앱 설치합니다. 며칠 뒤 삭제합니다. 왜일까요? 의지가 약해서? 아닙니다. 뇌가 그렇게 설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뇌는 변화를 싫어합니다. 변화 위험. 이 공식이 자동 입력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갑자기 운동 시작하면 뇌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갑자기 에너지 쓰지? 생존 위험인가? 그리고 즉시 저항합니다. 피곤함, 귀찮음, 졸림, 핑계. 이게 생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나는 역시 안 되는 사람이야. 아닙니다. 너무 크게 시작한 겁니다. 뇌는 거대한 목표를 싫어합니다. 매일 운동 2시간, 한 달에 10kg. 이런 목표 100% 실패합니다. 뇌가 공포를 느끼거든요. 대신 이렇게 해야 합니다. 5분 운동, 물 한 잔 더 마시기,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 한층, 밤 11시 이후 안 먹기. 작아야 합니다. 너무 작아서 실패하기 어려워야 합니다. 이걸 뇌과학에서는 행동 마찰 최소화라고 합니다. 시작 장벽을 낮추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도파민 중독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밤마다 숏폼 영상, 먹방, 자극적인 음식 콘텐츠. 이게 문제입니다. 뇌는 점점 강한 자극만 원합니다. 그러니 닭가슴살은 재미없고, 운동은 지루하고, 산책은 귀찮아집니다. 그래서 하루 30분만 자극을 끊어보세요. 핸드폰 내려놓기, 멍 때리기, 걷기, 생각하기. 처음엔 괴롭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이 지나면 뇌가 회복됩니다. 다시 평범한 행동에서 즐거움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이게 진짜 변화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뱃살을 빼려는 걸까요? 예뻐 보이려고요? 물론 그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더 본질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주도권입니다. 몸의 주도권, 삶의 주도권. 계단 올라가며 숨차지 않는 삶. 아침에 가볍게 일어나는 몸. 거울 속 내 모습을 피하지 않는 마음. 그게 진짜 목적 아닐까요? 20대는 미래를 위해, 40대는 무너지지 않기 위해, 50대 이후는 건강하게 오래 살기 위해. 우리는 몸을 관리해야 합니다.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오늘 딱 하나만 하세요. 물 한 잔 더, 10분 걷기, 밥 순서 바꾸기, 야식 한 번 참기.
딱 하나. 그 작은 행동이 뇌를 바꿉니다. 그리고 뇌가 바뀌면 인생이 바뀝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 지식의 무게가 당신의 하루를 조금 더 단단하게 만들었기를 바랍니다. 우주는 당신이 오늘 어떤 생각을 했는지 기억합니다. 당신이 오늘 흘린 작은 노력은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당신이 마신 물 한 잔, 오늘 걸은 10분, 참아낸 야식 한 번, 그 모든 흔적은 당신이라는 존재를 조금씩 다시 빚어냅니다. 그러니 더 이상 스스로를 미워하지 마세요. 당신은 게으른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의 뇌가 아직 예전 방식에 익숙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뇌는 변합니다. 오늘 영상이 당신 인생의 작은 불꽃이 되었다면 그 불꽃을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이어가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삶을 바꿀 더 깊은 지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뇌충전소였습니다.